자, 이제 페이지는 186페이지 보세요. 여기 제목이 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까지 온 거냐면 내용 진도가 우리 도시군 관리 내용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법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지금 3주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법을 하고 있어요? 공법이라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자, 무슨 법 하고 있어요?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계획 및이란 말은 계획을 먼저 짠 다음에 이용하라는 거거든. 안 쓰려고 그랬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됐어요.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뭐부터 짰어요? 그러면 선계획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이용하세요. 후이용. 이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존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 개라고 썼는데? 보존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둘 다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용하는 거야. 보존으로 이용하고 개발로 이용하는 거야. 근데 보존하는 거는 규제를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개발하려고 그러면 개발하는데 이런 개발하는 절차가 있겠네.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개발할 때에는 이 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계획 짠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특정한 지역인데 여기가 A시라는 도시예요. A시라는 도시에서 얘가 갑이라는 애가 땅을 갖고 있었어요. 도로 옆에 이런 땅 갖고 있었고 을은 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개발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A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여기 이렇게 철도 계획이 이렇게 딱 지나가. 누구는 열받겠다. 여기 을을 가고 갑중에 여기 철도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얘 땅에 들어갔네 이거. 얘 땅은 딱 안 들어왔어. 딱 안 들어왔어. 갑은 다행이다 이렇게 할 거고 을은 자기 땅 일부가 철도 들어갔으니까 저 땅은 나중에 국가로부터 뭐 당하겠네요? 수용 보상금 받고 내 땅으로서 못 씁니다. 그러면 갑의 경우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제대로 못하니까 규제를 받는데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건축물을 만약에 지어놨어 여기다 이렇게 나중에 얘한테 뭐 해줘야 되죠? 그럼 네가 개발하는 이용하는 게 이 계획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게끔 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걸 일단 한 다음에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그 다음에 철거하는 게 맞을까? 아니죠. 철거하기 전에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A시의 도시군 관리계획 짠 사람한테 짠 사람, 입안한 사람이 있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건데 입안한 사람은 어디를 관할하는 사람이겠네? 도시군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자답게도 발로 차도 도시 그러면 어디 나와야 돼요? 군인데 도시 그러면 어디가 나와야 돼? 시, 군 나와야 되잖아. 여기 써볼게. 도시가 시, 군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서울시다 그러면 어느 분한테? 서울특별시한테 개발행위 하는 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인천이면 인천광역시한테 이게 세종시면 세종시 특별자치시한테 제주도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수원시면 수원시장한테 양평군이면 양평군수한테 이 사람한테 제가 이 개발행위라는 거 이용하는 거 해도 이 개발행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라 이 뜻이에요. 그 절차를 하나하나 규제해 놨으니 이거에 안 맞게 하면 벌 받아야죠. 허가를 만약에 안 받은 상태에서 했다. 그럼 너는 허가를 위반한 거니까 법에서 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행위가 뭐냐? 개발행위 절차는 뭐냐? 그걸 규제하고 있는 게 이 개발에 관한 사항 파트예요. 근데 이 개발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개발이 내가 하는 개발은 사적 목적의 개발이 되는 거고요. 국가가 하는 거는 뭐예요? 공적 목적의 개발이 돼. 그럼 개발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누구를 일단 기준으로 하는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사적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공적 개발행위는 이름을 달리 부르자. 개발행위라고 하지 말고 도시군 계획에서 하는 거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인데 잡아요. 이 철도를 설치하는 거 철도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확정하면 무슨 시설? 확정했어.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겠네. 무슨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럼 얘는 이제 공적 개발 행위가 되는 거고, 개발 행위인데 내가 하는 거는 사적 개발 행위겠죠.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 행위. 그럼 개발 행위가 뭐냐?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땅이 있으면 땅을 이제 토지라고 할게요. 토지에다가 물리적으로 힘 가하는 거, 힘을 가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전부 다 개발 행위로 봐요. 대표적인 개발 행위는 이 땅에다가 뭐 지어 놓는 거? 이렇게 해서 건물 짓는 거. 건물 짓는 행위를 우리 무슨 행위라고 그러죠? 개발 행위인데 이게 우리 건물을 지었다. 뭐 했다 그러죠? 건축했다 그러잖아. 세울 건, 축조할 축 해가지고 세워서 축조했다. 건축행위잖아요. 건축하거나 일정 기간 이 드럼통을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드럼통 쌓아놨는데 뭐 3번 쌓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1개월 이상을 쌓아놓겠다. 1개월에 쌓아놓겠다. 그럼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하는 행위나 물건을 쌓는 행위, 물건 적치라고 그래. 물건을 쌓는 거, 물건 뭐? 적치. 몇 개월 이상 쌓을 때? 1개월 이상 쌓는 거는 규제 좀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이 이렇게 판판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던 이렇게 좀 심했어. 내가 건물을 지려면 건물 질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짓죠. 이렇게. 저 창문 열면 좀 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하려면은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판판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 거는 절토라고 하고요. 이 잘라낸 걸 여기다 덮어버려. 이걸 뭐야? 성토. 그걸 이렇게 해서 판판하게 물이 잘 흘러가게 하는 걸 정지한다고 그래요. 도로는 이렇게 포장한다고 그러고요. 토지의 형상이 바뀌는 거잖아. 그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토지 형질 변경하고 기존에 있던 흙, 모래, 자갈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는 거를 토속 채취라고 그래요. 흙, 모래, 자갈 채취하는 거 토속 채취. 토속 채취. 그다음에 땅을 이렇게 자르는 거를 토지를 뭐 한다고 그러죠? 분할한다고 그래.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을 얘가 뭔가 이용하려고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요 5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개발행위라고 불러요.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고요? 이 개발행위. 개발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토지에다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용하는 모든 행위인데 그거를 정의를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하는 게 건축하는 거, 물건 쌓는 거,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 토속 채취하는 거, 토지 분할하는 거. 이거를 5가지를 통칭해서 뭐라고 합시다. 개발행위. 그럼 이거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의 계획을 짰던 이분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고 사업에 지장 안 줘? 허가해주겠다.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주겠다. 그 개발행위 허가를 거기 박스 1번에 개발의 허가사항 해놓고 1, 2, 3, 4, 5가 써 있을 거예요. 1번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공작물도 건축하는 거 포함시켜서 건축하는 거.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인데 가로에 허가 사유도 아니고 신고 사유도 아니면 아주 경미한 거죠. 그런 거는 개발 허가 대상으로 안 넣겠다. 그리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그 설치하는 거. 그리고 2번이 아까 토지의 형상 바꾸는 걸 토지 형질 변경. 자르는 거를 절토, 쌓는 거 성토, 판판하게 하는 거 정지,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 포장. 그리고 공유수면을 바다를 이렇게 흙을 갖다 덮어버리는 걸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A라는 애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지목이 전이었어요. B라는 애는 지목이 대였어. 지목이 대. 형상이. 이걸 대로 바꾸겠다고 그랬고요. 형상을 바꿔서 전으로 하겠다는 거야. A하고 B 중에 누가 한 명이 좀 이상한 애인데? B 이상하죠?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을 굳이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얘는 약간 냄새가 좀 나죠? 얘는 농사를 짓는 거니까 개발하려는 애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얘의 목적이 뭐니 했더니 저 경작인데요? 너 경작이어도 허가 받아 그러면 아이씨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그래서 가로에 경작을 위한 거는 제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 가로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니 법조문이 깔끔하게 이렇게 써있긴 한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이거 법조문을 제가 표로 만든 거야 그냥. 법조문이에요 이거.
조문인데 표로 만들어서 5개가 있다라는 거 눈에 확 들어오게 하려고 표로 만든 거예요. 제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은. 그리고 토지 분할이라고, 토속 채취부터 볼게요. 토석 채취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건 제외한다. 이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 아까 요거 자르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르는 거. 그 흙모래 자갈 나왔죠. 이걸 이제 흙모래 자갈을 이렇게 가져가야죠. 이것도 토속 채취잖아요. 이미 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았는데 채취할 때 또 받아? 그럼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 해야 돼요? 제외. 형질 변경 목적은 제외 그 뜻이에요.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미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때 토속을 채취하는 거는 안 받아도 돼. 라는 뜻. 허가 대상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토지 분할. 토지 분할에서는 요런 건 하나 있어요. 땅을 분할할 때 네,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돌에 붙어있는 땅인데 돈이 좀 필요해서 땅을 팔려고 그랬는데 다 팔면 자기 집을 쳐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땅에 요만큼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B한테 팔아가지고 요 돈으로 자기가 뭐 할 때 충당해서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건 이 땅이 분할이 됐을 때 이게 작은 땅이면 여기다가 건물 조그만 거 들어야 되죠. 그럼 이게 조그맣게 분할이 되면 이게 난잡한 개발이 되잖아요. 난개발 막아야 되는데 난잡한 개발을 만들려고 분할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 최소한의 분할할 수 있는 명적을 정해놨어요. 분할하더라도 요거보다 작게 분할하면 안 되고 요거보다 크게 분할해라.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안 돼요. 기준 면적이 얼마야? 60.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평. 18평보다 작아? 분할 안 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잖아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이건 건축법 규제를 받았어요. 건축법 규제.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법 규제를 받는데 문제가 이게 건축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럼 얘는 B 땅입니다. 그럼 이것도 작게 분할하면 이것도 허가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법에서 분할을 제한을 해놓겠다. 단 건물이 없을 때에는 그럼 토지 분할을 해도 되는지를 허가받아라. 토지 분할 허가받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보다 뭐 할 때? 미만으로 분할할 때. 대지 분할 면적보다 미만으로 분할할 때에는 이때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그래서 거기 토지 분할 해놓고 두 번째 점이 있을 거예요.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이 아까 있었죠. 주거지역 얼마? 그 미만으로 토지 분할할 때에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로에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어. 그러면 걔는 건축법 가는 거니까 이 법에서는 제외시키겠다. 건물이 있는 거는 건축법을 가시고 건축물이 없는 것만 이 법에서 허가받게끔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물건을 쌓아 놓는다고 했는데 이 물건 쌓는 게 봐요. 도시지역,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이 4개로 나눠져. 주, 상, 공, 녹. 자, 여기서 보시면 주상공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땅이죠. 개발할 땅이라 물건 쌓는 게 1인 지역이에요. 이거 건물 지려면 뭐 갖다 놓고 쌓고 막 이래야 돼. 그럼 이거 할 때마다 물건 쌀 때마다 허가받는 거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러면 주상공에서 하는 거는 빼라. 그럼 어디에서 할 때 받으라는 거예요? 녹지지역. 관농자 중에 볕단, 집단, 비료, 포대 맨날 쌓아놓는 게 있어요. 혹시 농사 짓는 땅 가면 겨울 지금쯤이지 딱 지금 가면은 막 마시멜로가 생긴 거 있죠.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잖아. 흰 색깔인데 요즘에 파란 색깔도 있는데 그 안에 뭐 들어있죠? 볏짚 거기서 숙성시켜가지고 나중에 소 여물로 주는 거잖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근데 그거를 쌓아놨어. 그 쌓아놓는 거야. 그런 게 1인 동네인데 허가 받으라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요 뺐습니다. 어느 지역은 뺐어요? 농지역 뺐어. 그러면 어디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이런 지역에서만 여기랑 몇 월 이상 물건을 싸면 1월 이상 싸면은 허가 받으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주워 보시면 녹관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녹관자라고 써 있지 거기 농림지 안 들어있죠. 시험장 가면 농림을 살짝 넣어요. 내 눈에 안 보여. 출제위원은 틀리게 해야 되니까. 녹관자에서 건축물 울타리가 아닌 토지의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면 허가받는다 해서 제가 가로 열고 써놨어요. 쓰지 마요.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써놨잖아. 그럼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쌀 때? 1월.
그럼 지금 하는 행위가, 자, 지금 하는 행위, 이거를 무슨 행위라고 불렀어요? 개발행위. 이거 하려면 누구한테 허가 받으세요? 특광, 특특, 시장공사한테 허가 받아라 해서 거기 있네. 박스 밑에.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한 자는 특광, 특특, 시장, 분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요, 이 도시공객 사업 있죠? 도시공객 사업은 공적 개발이잖아요. 그럼 지가 지한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단 도시공객 사업은 뭐 한다? 제외해. 그래서 거기 다만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문을 조금 많이 봐두면 좋은 게요.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면 계약서 쓸 때요. 계약서를 여러분 임의적으로 막 쓰면 되게 없어 보여요. 근데 법조문에 뭐 예를 들어서 특약을 쓰면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경우에 위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해서 A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 김 씨에게 뭘 잘못하면 A 씨는 뭘 되게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민법하고 공법 이거 잘해두면 나중에 나가서 계약서 쓸 때 쓰는 수준이 달라. 옛날에 쓰던 사람하고 우리 수준하고 특약 하나를 써도 법조문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막 이렇게 딱 써놓으면 내가 좀 약간 있어 보이잖아. 지금 법조문 쓰는 이유를 약간 익숙해지시면 계약서 쓸 때도 내가 수준 자체가 높은 사람이 돼요. 내가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거기 2번 보시면 지금 한 거는 허가 대상을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거 봐봐요. 물건을 쌌는데 아까 몇 월 이상 싸면 허가 받으랬죠? 어느 지역에서? 녹, 관, 자. 그래서 녹지 자연 녹지였는데 여기다 드럼통을 갖다 쌌는데 20분 쌌는 거야. 허가 안 받는 거죠. 몇 월 이상 쌀 때? 1월 이상 쌀 때잖아요. 그래서 1월 이상에서 한 6개월 쌀 거예요. 여기다가. 쌀 건데 얘 드럼통을 봤더니 무게가 한 10kg이야. 이걸 허가 받으라고 그러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싸놔. 2개 싸놓는데 허가 받아? 2개는 좀 그렇죠. 100개는? 아닌 것 같죠. 1000개는?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서. 아까 175가 기준이 된 것처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피는 50세제곱미터 잡겠다. 무게는 50톤 잡겠다. 높이는 50cm 잡겠다. 50을 기준 잡았어요. 근데 면적을 잡을 때에는 25제곱미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여기 잡아, 뭘 쓰려고 그러지 도대체? 내가 환수한 거 뭐 쓰는 거야? 이거 봐봐, 쓸 게 없는데. 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25가 기준이 돼 있어요. 제곱미터가 면적이겠죠.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높이는 50을 기준으로 해놨어. 50세제곱미터, 50톤, 50cm 쌀 때.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놓고 요거보다 작게 하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면 받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허가 안 받으니까 허가 뭐라고 하면 돼? 예외. 허가에서 제외되는 내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밑에 2번이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 즉 허가를 안 받고도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도 있다. 다음 행위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 재해복구 재난 응급 조치합니다. 지금 쓰나미 왔어요. 쓰나미 왔는데 이분 찾아가서 허가 받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해야지. 그 나중에 사후에 신고해라 이거겠지. 그래서 1월 안에 사후에 뭐예요? 신고.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먹습니다. 2번. 건축법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가 좀 작은 거 있죠? 걔네들은 뭐 개축을 하거나 증축, 재축을 할 때에는 허가 안 받고도 가능합니다. 3번. 그 밖에 대통령 영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잠깐만. 대통령 영이 정하는 무슨 행위? 그 경미가 뭐냐 했더니 한 페이지 반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하면. 그럼 그때 한 페이지 반을 내가 못 외우니까 제가 만든 게 저거예요. 면적은 전부 다 25 이하로 써 있고요. 부피 무게 높이는 50 이하로 써 있어. 그래서 제가 잡아놓은 게 거기 오른쪽에 참고 박스 가시면 허가 예외 1, 2, 3번 할 때 1번, 2번 방금 전에 응급복권 1월 신고 개축, 재축 좀 85제곱미터 이하로 작은 거 3번에 경미한 행위 해놓고 가로 열고 제가 써놨을 겁니다. 면적은 25가 기준이고 부피 무게 높이는 50이 기준이라 이게 도시지역 내 뭐뭐 지역 내면 두 글자로 25, 50이거든요. 도시 외로 가면 10배를 완화해줘요. 10배 완화해주니까 세 글자가 나오겠지. 25가 아니라 얼마? 250. 50이 아니라 500. 이하까지 허가 안 받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10페이지, 2페이지를 외워야 돼.
내가 이 정도야. 면적은 무조건 얼마를 기준으로 잡는다? 25. 부피무게 높이만 50. 예외가 거기 공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4번은. 공작물은 면적, 부피, 높이 전부 다 있는 기준이 50으로 돼 있는데 바깥으로 갈 때는 3배만 완화해주게 돼서 150이 기준인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당구장에 원래는 아까 면적이 얼마였었죠? 면적 원래 25. 바깥으로 가면 아니 바깥으로 가면 250까지가 허가 없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660까지도 완화해주는 경우가 있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고추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고추 농사하면 지목이 뭐였을까요? 전이에요. 형제를 바꿔가지고 감자 농사 하겠대. 지목이 뭐예요? 지목 밖에 안 바뀌어요? 660까지 허가 안 갖고 해주겠다. 200평까지. 이게 우리 실무 나가면 다 이거 써먹어요.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실무 나가면 180까지만 형제 변경 합시다 이렇게 해요. 왜? 허가 안 받아야 되니까. 660이 200평인 건 아시죠? 330 지난주에 했잖아 내가. 332 100평, 660 200평. 그러니까 180이란 평이란 말이 제가 200평 이하로 하려고 허가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는 허가를 안 받게 해주는 경우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는 좀 완화해주겠다. 토지 분할 사유는 이런 사유일 때만 허가 안 받게 해주겠다 해서 사공행도라는 이 사유가 나오는데 아직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개발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건축하는 거, 물건 쌓는 거,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 토속 채취하는 거, 토지 분할하는 걸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개발행위라고 불러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내 땅이고 내 땅이고 내 땅이고 내 땅이라 얘네가 여기다 공장을 다 진 거예요. 근데 도로는 꾸불꾸불한데 얘가 물건 만든 거 실어서 보내고 얘가 물건 만든 거 실어서 보내는데 맨날 막 여기서 이거 하기 전에 좀 교통 처리 계획 좀 제대로 쭉 쫙 이렇게 쫙 뭐가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공장만 돼 있다 저러니까 동네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녹지 공간으로 좀 만들고 여기도 녹지 공간 만들고 공장 여기만 지어라 집단으로. 도로도 잘 돼 있으니까 얘는 나중에 이 공장의 용량에 맞게끔 이 도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난잡한 개발은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개발을 막으려면 시에서 빨리 무슨 시설을 설치해 줘야 돼? 기반시설. 그런데 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데 막 이렇게 건물 지으면 안 되죠. 여기 공원으로 만들 건데 공장 지으면 돼야 안 돼? 그럼 공장 못 짓게 해놓고 공원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 그럼 여기는 도로로 들어갈 거니까 건물 지으면 안 되죠. 나중에 도로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쓰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거, 공작물 설치하는 거, 물건 쌓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은 앞으로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개발행. 근데 이 철도 설치하는 계획하고 맞물렸네. 그럼 이게 철도는 공적 개발이거든요. 그럼 얘 사적 개발하고 공적 개발이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 사적이 우선해야 돼요? 공적이 우선해야 돼요? 그럼 너가 하는 행위는 이 공적 개발 계획을 짠 도시공사 입안했던 누구한테 가서 특과, 특특, 시군에게 뭐 받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개발행 허가 제도가 탄생한 거예요. 결론은 5가지만 기억하면 되네.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개발행위. 형질 변경 중에 뜻을 써놨는데 절토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평지나 평면을 만들겠다. 여기 평면이 없죠 지금.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 여기 있는 거를 자르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게? 그래서 여기 포장해가지고 판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토, 성토, 포장, 정지 여기 또는 흙을 매립하는 거 매립, 공유수면 매립이에요. 여기 이제 뭐예요? 토지 현재 변경. 근데 목적이 뭐였네? 건물 졌죠. 건물 지려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개발이 허가 받아야죠. 얘가 농사 짓는 거야. 농사 짓는 게 목적이면 개발행위지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근데 거기다가 경작은 허가 안 받아요 이렇게 쓰는 것도 없어 보이잖아. 예. 경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건축,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근데 물건 쌓는 건 아까 녹, 관, 자, 몇 월 이상 울타리 바깥에 농림재원 아까 대상 아니라고 했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아직까지는 뭐 뒷부분도 안 했지만 방금 한 개념만 갖고도 아 이거는 틀렸다 알았다를 맞힐 수는 있어요. 일단 문제 유형이 자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뭐래네? 틀린 것.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거 공익사업, 공적개발, 사적개발. 공적개발인데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할 때 허가를 받습니까? 아까 무슨 행위만 받는다고 그랬지? 사적개발에게 받는 거지 공적개발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도시공계획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지. 근데 2번 보세요.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쓰나미 왔어. 쓰나미 오면 일단 하고 나서 매도원래 신고?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죠. 예. 경작을 하는 거래요. 이거 하려고 절토하고 성토하고 토지 형지 변경하는데 원래 형지 변경이면 뭘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근데 앞에가 목적이 뭐네요? 그럼 얘는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다 맞추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 4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거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인구 유입 많이 되죠. 그럼 얘가 들어가는 이 단지 내에 도로가 있었어 만약에 이 도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죠. 그럼 이 도로 설치하는 거는 이분들이 세금 거둔 걸로 여기다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세금을 냈는데 쟤네들 설치하는데 갖다 쓰면 기분이 근데 내가 내 세금 왜 쟤네 도로 설치하는데 설치해 줘?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래요. 내가 허가를 해줄 텐데 이거 이 기반시설 설치 너가 할래? 이 기반 설치를 네가 할래? 뭘 거는 거야? 조건부를 걸고 허가한다 해서 뭐라고 하고 그래? 조건부 허가라고 그래요. 그럼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무슨 허가라고 불러요? 조건부 허가. 그래서 다시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뭐로요? 허가할 수도 있다. 이걸 조건부 허가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 허가받지 아니하고 이 자식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했어요. 또는 목적을 위반했어요. 위반한 애들한테는 항상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돼 있어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걸 원상회복 명령이라고 해요. 그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자 여기 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있다요.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1번이 됩니다. 16개 때 봤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유형의 지문들이 나올 거니까 이 지문은 본 거였었어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 그게 187의 3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이라고 해서 내가 개발행위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세요. 자,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을 지었어. 여기다가. 건축계획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연결돼야 되죠. 그럼 무슨 시설 설치 계획이 있어야겠네?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치하겠다. 그리고 얘가 건물 지려면 땅 파야 돼요. 그냥 바로 올려요? 땅 파고 뭐 하다 보면은 옆집에 피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위해 방지 했는데 위해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있어야 돼요. 개발하면서 주변 환경에 먼지 막 미세먼지 날라갈 거 아니냐. 환경 오염 방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어야 돼요. 주변에 경관을 어떻게 하겠다.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나면 뭐 심어야지? 나무 심는 거 우리 뭐 한다고 그러지? 조경. 그럼 요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 작성하셔야 돼요. 이 계획서 작성해서 허가권자한테 가다가 뭐해? 제출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1번.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놨을 겁니다. 기위, 환경, 조경 이렇게 써있죠. 너무 길어서 제가 줄인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가로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목이 이제 조금 길면 단어에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래서 우리 2주간 했잖아. 2주간. 3주 했나 이제? 4주 채죠. 우리 추억이 벌써 한 달이 다 됐는데. 이음절로 된 이게 네 단어야. 이게 또 이음절이라는 말 쓰니까 되게 또 학문적인 것 같잖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낮아서. 높아서 관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높은 지역은 도시 지역이다, 도시 외다 이게 나올 거예요. 도시 지역일까요, 도시 외일까요? 그렇죠. 도시적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중에 주, 상, 공, 녹인데 어디는 안 높은데요? 그러면 이제 녹지는 X를 딱 하면 돼요. 얘는 땅이 무조건 주상공이겠네.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주상공인데 밀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개발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많이 됐어. 됐어. 근데 여기가 기반시설이 도로가 있어 이렇게. 도로가 있긴 있는데 도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어. 기반시설 잘 돼 있어요.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기반시설이 조금 애매하죠. 개발은 많이 됐는데 현재 기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아주 풍족한 편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야 여기 맨날 막힌다 여기.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파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부족한데 설치가 지금 현재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상태인데 개발행위는 자기 땅인데 내가 하는 기준이 맞으면 허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국가는. 근데 여기서 A라는 애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거예요.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거야. 얘가 또 아파트를 지면 기반시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부족해지죠. 그럼 여기 동네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하려면 개발행위를 뭐 받으라고 그랬죠 아까? 허가권자는 특, 광, 특, 시장, 군수. 왜? 동네 민원은 여기서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허가를 해줄 건데 기준에 맞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기준에 맞은 거예요 이거. 기준에 맞으면 허가 해줘버리면 또 동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분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를 모아놓은 단체 이름이 뭐였죠? 심의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당연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로 묶어버려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겠대. 개발밀도 관리구역 묶어버리면 여기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 완화하겠다. 강화를 해서 많이 못 짓게 하려면 뭐를 줄이면 되겠네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그래서 건폐율을 이렇게 줄였더니 이것들이 위로 가더래요. 풍선을 만약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 바람이 어디론가 빠지죠? 위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빼야 돼요? 바람을 빼야 돼요. 바람을 빼려면 건폐율을 빼야 돼요? 용적률을 빼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 나오면서 용적률만 건드렸어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겠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외우면 안 된다고. 이제 결론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뭐한데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해서 더 이상 개발 많이 못하게 하려고 허가권자인 어느 분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심의 거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정이 되면 여기서 개발행위 할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많이 못 지게 해야 되죠. 규제를 완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돼요? 강화인데 이걸 완화로 바꿔내요. 그럼 택도문 소리 하는 거잖아. 그럼 답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도 강화 완화가 많으니까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못 외운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는 강화할 수밖에 없다. 뭐를 줄여야 되네요? 그럼 뭐를? 용적률을 최대한도 50%에서 줄이겠다 이 뜻이지. Understand? Yes.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개발행위 할 때 아까 서류를 쓸 때 아까 기, 위, 환, 경, 조경 계획서 쓰라며요. 쓰라고 그랬는데 얘는 쓸 수가 없어. 뭐를 못 써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쓸 수 있어요? 곤란하다고 되잖아요. 지금. 곤란한데 어떻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냐? 제출을 못하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제출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가로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제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가로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썼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이거. 그죠? 나만 그런 건 아니어야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니까 설치 계획서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의 허가는 이 사람이 딱 조건을 보고 15일 안에 거의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안에 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한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조심할 거는 얘가 하는 면적이 되게 크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협의하는 데만 해도 30일이 지나버릴 수 있거든요. 30일 지나버리면 며칠 안에 허가 못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심의를 한다거나 협의를 하는 기간은 15일에 포함시키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제외란 말 써놓은 거예요. 심의 뭐 열람기간, 협의기간은 제외인데 이걸 포함이라고 냈었다고요. 그러니까 15일 안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심의하는 바람에 30일이 지났다? 그러면 45일 안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15일 안에 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의 심의가 있다면. 3번 개발행위 불허가는 불허가증은 없겠죠. 허가증은 있어요. 불허가증은 없을 거기 때문에 거기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이니까 문서예요. 문서 또는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리면 됩니다. 그걸 며칠 안에 하는 게 주로 원칙이라고요. 15일. 만약에 협의 심의를 했다면 그 기간을 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조건부. 야, 내가 이거 허가해 줄 건데 기반에서 네가 설치할래? 그럼 내가 허가해 줄게. 이거 아까 무슨 허가라고 그랬죠? 조건부 허가. 그래서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라 이분이 허가를 할 때 하는 경우에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위 환경 조경 너가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도 있어요. 단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만약에 공공에서 하는 경우에는 믿어요, 못 믿어요? 공공기관이었다 그러면 믿어. 민간은 못 믿어요.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이행을 할지 안 할지 보증이 되는 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걸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납부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행 뭐예요? 보증금. 뒤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허가를 그냥 해주냐? 이 사람이 무턱대고 허가해줄 수는 없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서 기준이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다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라는 표현 쓰는데 좀 어려운 말 한번 쓸게요. 기속의 뜻이 뭐 기속이면 말 달릴 기자 쓰거든요. 기수라고 들어봤죠? 그 말을 타고 막 기수가 막 때리면 가잖아요. 그럼 말 달리는 사람이 말을 치는 사람이 때리면 얘는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종속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구속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행위가 기준의 5가지 다 맞았어. 근데 다 맞았는데 짝다리 짚고 있어. 불허가 처분해? 걔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것만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 그걸 줄여서 기속력이 있다 해서 기속행위라고 해요. 앞으로 기속행위라 그러면 기준에 충족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기속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 달리 기자 써서. 그래서 첫 번째가 면적 기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개발의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하나여 개발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근데 1. 첫 번째가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이란 말은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사적 개발행위는. 지금 숫자를 아직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는 건 앞으로 엄청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랑 같이 외울 날이. 근데 오늘부터 이걸 외우겠다 이러지 않아도 돼요. 거기 박스 잠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밑에 2번에. 찾으셨어요? 네. 거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숫자가 얼마로가 있네? 그럼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허가해 주는데 1만 이상 갖고 오면 허가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최소 기준 면적이라고 최대. 그리고 거기 공업지역하고 관리 농림은 얼마까지라고 돼 있어요? 3만.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보존녹지는 5천. 그럼 제일 적게 해주는 게 얼마네? 5천. 거기 잠깐만 들어오실래? 하나 여쭤보고 가자. 도시지역하고요. 관농자 할 때 어디 땅이 제일 개발하면 안 되죠? 도관농자 중에. 아니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보존이 주 목적인 거는 그게 많이 해주면 안 되니까 5천이죠. 그럼 주상공 녹 중에 녹지지역 중에 보생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중에서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땅? 보존녹지죠. 보존녹지랑 자연환경은 얼마까지? 그래서 그게 둘이 5천 써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 1만 이렇게 잡아놓은 건 아니고 5천 잡아놓은 건 아니고 자연환경하고 보존녹지가 얼마? 5천. 공업적 빼고 나머지 오른쪽은 다 1만이죠. 그리고 왼쪽은 공간농은 얼마야? 3만. 나중에 요거로 저랑 같이 외울 거라고. 근데 시험에서 잘 내는 거는요 5천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도간농자 중에 제일 개발하면 안 되는 땅 자연환경. 주상공록 녹지 중에서 개발 많이 하면 안 되는 땅 보존녹지. 그래서 걔네들은 얼마 거다? 5천. 걔네를 1만으로 내면 틀렸네. 찾아내기만 해도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건데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못 외우니까. 5천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존녹지는 얼마? 5천. 그럼 이 면적에 맞으면서 위에 다시 올라가면 2번부터 5번까지는 당연기준 써놨어요. 당연기준의 뜻이 뭐냐면 당연한 거 써놨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읽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나와요. 2번.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어긋나야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할 수가 없지. 야, 도시관리 어긋나야 된다. 이게 누가 이걸 만들게 됐어? 3번. 도시공객 사업하는데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지장을 상당히 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틀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맞고 4번에 맨 마지막에 주변 환경 경과 조화 이룰 것, 조화를 깨트릴 것. 당연한 거죠. 어떻게 틀리게 이걸. 5번.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돼요. 부적절해야 돼. 적절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2, 3, 4, 5는 읽어두고 숫자 면적을 외워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면적을 주로냈다. 그리고 박스를 주고 그 기준에 맞는 걸로 골라라 해서 모두 고르는 게 답이었던 적도 있다. 그럼 이게 개발의 허가 기준에 맞으면 아까 며칠 안에 해준다고요?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 해주겠다. 근데 이 허가를 해주던 요분이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아까 곤란했던 지역을 뭘로 묶었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묶었었잖아요. 근데 얘랑 반대되는 데가 있었어. 얘랑 반대되는 애. 얘랑 반대되는 적 있어. 개발이 많이 됐단 얘기예요? 개발이 많이 안 됐단 얘기예요? 안 됐어. 응. 기반시설은 아직 별로 없어. 이렇게. 그럼 얘랑 비슷한 게 기반시설은 뭐 한대? 부족한데 얘는 설치가 지금 가능하냐 곤란하냐? 가능하죠. 넓힐 수 있거든요. 가능해. 가능하면 A라는 애가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겠다. 그럼 얘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진입도로 만들어야 되죠. 이 도로도 넓혀줘야 되죠. 얘 돈 벌라고 이거를 취해서 해주는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있다. 설치 비용 좀 너도 일정 부분 좀 부담 좀 해라. 그럼 부담을 시키는 구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부담 구역이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당해 기반시설이 현재 뭐 한대요? 부족한데 설치는 가능해서 개발행위 하는 자로 하여금 설치 비용을 좀 약간 좀 정가시켜서 남들이 좀 약간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하려면 저도 돈 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기반 설치하는 비용 납부했으니 뭐 그래? 그러면 좀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거 1차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2차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3차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 용도가 뭔지 얼마나 들어올 건지가 나와야 되니까 1년 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잖아요. 몇 년? 몇 년에? 1년 안에 설치 계획을 짜야 돼요. 설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짜면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 해제 시켜버립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지구단위 3년이잖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따른 기반 설치 계획은 안 짜면 이 설치 계획을 1년 동안 안 짰다.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도시군 관리 내용 중에 하나라서 기반시설의 그 도시군 관리 내용이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요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거기 큰 2번에 1.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나와야 돼? 부족이야, 부족. 근데 설치가 뭐 해야 돼? 곤란. 그러니까 많이 못하게 하려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동그라미 뭐 해야 돼? 강화. 이걸 완화로 바꿔서 용어 정의를 틀겠다고요.
강화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가면 2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지역 해놓을 거예요. 1. 특광, 특특, 시장구석. 이거 허가권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아까 도시 중에 주상공. 아까 녹지지역은 밀도가 안 높았죠? 주상공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먼저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뭐해서 곤란.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2번 지정 절차는 아까 뭐만 거쳤죠? 심의. 자 보세요. 국토부에 두면 중앙정부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분은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지방행정기관장이에요? 그럼 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심의기구 이름이 뭐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나온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구역의 명칭이 뭐다? 범위는 어디까지입니다? 건폐율용 얼마까지 강화할 겁니다. 라는 걸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뭐 하면 되겠네? 고시. 그럼 거기 들어보실래요?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관보 나와야 돼요? 공보 나와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없잖아요. 그럼 관보가 아니라 뭐 공보에 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고시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써있겠네. 외우는 게 아니죠. 네. 그럼 거기 2번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봐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3번 지정기준. 마구제비로 지정하면 안 되니까 공법에서 기준 하면 어느 분 나오죠? 국장에 있는 기준. 기준하면 무조건 국장에. 전국 하면 누구예요? 노래자랑? 공법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기서 뭐 해라 여기서 뭐 해라 계획을 짜려면 국가 계획에 맞아야 되잖아요. 항상 기준은 누가 줄 수밖에 없어요? 국장. 야 여기는 차량이 현재 지체될 때 야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을 때 이 정도 늘어나면 해. 뭔가 기준이 있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개발행위 관련돼서 개발 나오면 항상 숫자가 몇을 따라다녀? 2가 많이 따라다녀요. 따라봐. 2라는 개발. 안 할 거예요? 2라는 개발. 개발 나오면 항상 2자가 따라다녀요. 향후 몇 년? 2년. 몇 프로 초과입니다? 20%. 그럼 2자만 보일걸? 보세요. 지정 기준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1번에 보시면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때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억 보시면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현저히 차량이 지체. 여기서 중요한 단어 현저히 지체. 니은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한 용도 지역별로 도로율이 있는데 그거의 몇 퍼센트 이상입니다? 20%. 향후 몇 년? 2년. 당해 수도에 대한 수요의 용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더 이상 집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향후 몇 년? 2년. 하수 발생량이 더 이상 발생하는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 같을 때. 그리고 미음. 향후 또 몇 년이? 2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것 같다. 여지껏 다 몇 년이었어요? 2년. 다 몇 프로 초과입니다. 지금은 1000명인데 2년 안에 1500명이 된다. 그러면 1000명이 수용 가능한데 1500이면 50%가 늘었죠. 그런 지역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그러면 규제를 세게 받을 거니까 이 땅 소유자 기분 안 좋겠죠. 그럼 경계 명확히 해야 돼?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맨날 그냥 박터지게 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경계는 분명하게 도록 할 것,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경계는 도로같이 하천같이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번 용적률 아까 강화할 때 범위는 현재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4.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할 것. 4. 지정의 효과.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 영리 제한 범위에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효과가 강화. 근데 대통령 영리 정하는이라고 돼 있죠. 이 시행령 가서 보면 숫자가 아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 어디만 붙은다고? 그 시행령 보면 용적률 최대 한도에 50% 이렇게 써 있어요. 시행령에. 지금 이거 요약 기초서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기본서에는 가로 열고 용적률 최대 한도 50%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지금 본 거는 무슨 구역 한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정리하면 이거예요. 왜? 지금 현재 여기 기반시설이 여기가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여기가 지금 현재 부족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여기 곤란하죠. 근데 여기는 아예 개발이 안 됐어. 여기는 기반 설치 가능하죠. 그럼 여기는 개발 밀도 뭐로 가고 관리구역. 설치 가능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다 무슨 행위죠, 이거? 개발이. 그럼 개발이 허가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운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가 집중이 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곤란하면 뭘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가능하면 비용 부담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반대 지역이에요. 반대 지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량의 현재 위치 뭐 계속 안 가고 있어. 이거 아까 기준 누가 준다고 그랬죠? 국장. 아까 몇 년, 향후 몇 년? 몇 프로 초과입니다? 20% 초과입니다. 그러나 기준 나오면 누구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상공인데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뭐해서? 곤란해서 기준은 어느 분이 특광 특특 시군이 누구 보고? 국장이 숫자 나오면 몇 정도는? 도로 현재 지체되거나 도로를 몇 프로 이상 미달? 20% 이상 미달? 향후 몇 년? 하수 발생량 초과, 수도 수요량 초과, 학생 수 20% 이상 초과될 것 같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묶어버려라. 그래서 건폐율 용률 강화할 건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뭐만 용률 최대한도 50% 이내로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기준 잡을 때 경계는 명확히 해야 된댔죠. 도로 하천 특색 있는 지형짐을 이용해서 분명하고 나중에 어느 날 갔더니 도로가 좀 넓혀졌어요. 그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강화하든지 완화하든지 조치를 해라. 이게 무슨 구역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슨 구역이 되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그럼 잠깐만 커피 한 잔 드시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듣게요.